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축구 자파스타전은 아니고요. 네, 또 옆에 류천과 우리 또 그 제구이가 있는데 성이 뭐냐 너? 심지어 심필이 그래. 심지어 필이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제 다양한 걸 하지만 거의 이제 K리그 관련된 이야기를 저나 종민이랑 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이 이스타TV의 K리그 담당, 주로 담당하는 멤버라고 보면 되겠고 히든풋볼도 편집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세 명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 당연히 K리그 얘기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K리그가 지금 반바퀴 정도 돌았기 때문에 한번 결산을 좀 하고 중간 결산을 좀 하고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녹화를 하고요. 아마 이제 2회에 걸쳐서 6개 나눠서 간단하게 팀별의 어떤 그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저희 영상을 보는 분 중에 K리그 관련돼서 코어한 팬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냥 해외 축구도 좋아하는데 K리그에 아예 관심이 없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간단하게 K리그 상황이 이렇다 라는 이야기. 물론 그분들도 이제 해외 축구 좋아하고 K리그도 좋아하면 좋겠지만 정말 K리그는 관심이 없으신 분도 있어요. 지금 누가 몇 등이고 누가 잘하고 아예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이제 간단히 설명하는 그런 영상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심재욱 PD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인천 얘기할 때 잠깐 들어와 줘라 얘기했는데 혹시 뭐 가능하면 나온 김에 6개 팀 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지 않을까. 너무 말 길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짧게.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아시죠? 네네. 생각보다 말이 좀 약간 긴 스타일이에요. 네네. 좀 길어가지고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우리 회사는 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만 오는 거야? 너무 말들이 길어 다. 너도 길지. 김근호도 길지. 김근호도 길어? 김근호 길어. 진짜. 제 사수가 청형님이랑 김근호 PD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위 팀입니다. 1위부터 6위, 7위부터 12위까지 잘랐는데 일단 상위권 팀부터 6위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일단 6위 인천 유나이티드 이 자체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낯섭니다. 뭐 인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올해 컨셉이 올해는 진짜 다르다. 5년 했거든요. 5년. 2016년부터 계속 강등권에 있었는데 올해는 진짜 다르다. 올해는 진짜 다르다. 순위는 달라. 진짜 달라요. 일단 뭐 19경기나 남았지만 리그 6위 19경기 6승 5무 8패 승점 23점이고요. 20득점 29실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뭐 베스트 11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기준을 저희가 정했는데 출전 시간 순으로 나열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출전 시간 탑 11에 U22 선수가 포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탑 10 플러스 U22 선수 1명 이런 식으로 어쨌든 K리그 U22 선수 위주로 들어가는 그 룰이 있으니까 참고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보신다면 김현 선수가 최전반에서 가장 많이 뛰었는데 실질적인 그 주전은 무고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출전 시간으로 저희가 이렇게 나눠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많이 뛴 선수들이니까 중간 결산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출전 시간이 적은 U22 선수도 일단 뛴 경기가 많으면 서브 자원이나 이렇게 따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포메이션 3-4-3이고 골키퍼의 이태희, 백스리에 델브리지, 김광석, 오반석이고요. 양쪽 윙백에 오재석과 김준엽, 그리고 김도혁과 아길라르가 중앙에 있고 최전방에 네게바, 김현, 구본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멤버를 봤을 때는 사실 그 김광석과 오반석 일단 경험 많은 수비수들을 이번 시즌에 영입을 하면서 기대를 모았었는데 사실 초반에는 김광석이 뭐 자책골도 넣고 이렇게 하면서 김광석이 자책골인가 굴절되면서 약간 좀 뭐 그러지 운이 뭐 불운하다고 봐야죠. 초반부터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는 기대한 만큼 경험 많은 거의 뭐 국가대표 근처에 갔다 온 선수들이잖아요. 그 선수들이 인천의 수비 라인을 잘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고
특히나 이번 여름에는 정혁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그 우리 혁혁 라인 김도혁, 정혁 이 에너지틱한 이 두 선수 두 선수가 키도 비슷하고 뭔가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뭔가 좀 다부지게 뛰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선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주목해봐야 될 선수들은 이제 정동윤, 송시우, 문지환, 무고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고사는 이제 시즌 초반에 여러 가지 이슈로 포함되지 못했다가 이제 최근 경기에서 골을 많이 넣으면서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송시우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 분수는 적은데 17경기나 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후반전에 들어가가지고 최대한 많은 활동량으로 공격을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초반에 그 인천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뭐 이번 시즌은 다르다. 다르긴 뭐가 달라. 똑같은데 라고 했는데 최근에 여름에 들어서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지지 않는 경기를 펼쳐주고 있고 특히나 지난 서울전에서도 사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서울에게 좀 시달리는 모습이었지만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결국 한 골을 만들어내면서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름에 이제 문지환, 지원학, 정동윤이 입대를 했지만 뭐 김보섭과 문창진이 전역을 했고 얘기해 주신 대로 정혁 선수 들어오고 김창수와 강민수를 영입하면서 뭐 뎁스 면에서는 나름의 보강을 또 했습니다. 이게 강민수, 김광석 오반석 또 김창수까지 오재석 김창수 쓰면 진짜 무슨 08년부터 한 12년에 대표팀이 아닌가. 그냥 약간 되게 그런 거죠. 뭐랄까 우리가 우리 나이 때 보면 그래도 이제 옛날로 따지면 아카디아 뭐 그랜저 다이너스티 이런 거 봐도 되게 옛날차긴 하지만 뭔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봤던 고급차의 이미지가 그래도 잘 나갔던 멋진 차인데 저거 그런 이미지는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 있죠. 약간 그런 이미지가 가득 담긴 수비 라인이 아닌가. 뒤에 수비 라인 보면 이게 한 몇 년 전에 베스트 팀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지금 수비진은 정말 장난 아닙니다. 다만 연식이 조금 있어요. 연식이 좀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관리의 문제인데. 관리 문제죠. 놀랍게도 김광석 선수가 전 경기 풀타임을 소화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만큼 지금 인천에게 힘이 많이 돼주고 있고 결국 앞으로도 인천이 이제 강등권에서 사실 순위는 6위지만 승점을 봤을 때 우리가 나중에 또 하위권 얘기를 하겠지만 승점 차가 또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6위부터 12위까지 정말 장난 아니에요.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 많은 수비진들의 분발이 필요하고 어떤 단단함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뭐 조성환 감독이 사실 이전부터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버티는 능력은 뛰어나다. 지지 않는 경기는 좀 잘하는 편이다 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의 전반기를 생각해보면 절대 안 보고 싶을 순위라. 근데 그런 거죠. 사실 이제 무고사죠. 무고사와 아길라르. 이번에도 마지막에 득점하는 서울전에서 득점한 장면 봤을 때는 아길라르와 무고사의 퀄리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아카디아, 다이너스티, 뭐 그랜저, 그런 어떤 그 후방 라인이 이제 브로홈 알죠? 브로홈 맞아요. 맞죠? 그 뒤에서 로얄 프린스 이런 거 나와가지고 버텨주고 앞에서 이제 아길라르와 이제 무고사가 득점을 해준다면은 어느 정도의 승점 방어는 순위 방어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인천은 지금부터 연패만 없으면 돼요. 질 수 있거든요. 퐁당퐁당만 해줘도 훌륭하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야, 이거 만약에 이 이적, 그러니까 송민규 선수 이적이 단행된다면 포항 분위기나 여러 가지로 또 공격 라인의 무게감이 확 떨어지는 건데 걱정이 됩니다. 일단 소개 좀 해주시죠. 베스트 11 말씀드리면 강현무 키퍼, 백포에 강상우, 권한규, 이광중, 전민광이고요. 신진호, 신광훈이 투볼란테, 임상엽, 크베시치, 팔라시오스고 최전방에 송민규를 뒀습니다. 출전 시간 기준이고요. 결국 이제 포항의 장점과 단점은 다 공격에 몰려 있다고 보는데 뭐냐면 임상엽의 부활, 송민규의 건재함, 영플레이어상을 받으면서 송민규의 건재함.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하는 외국인 선수. 타시. 그렇거든요. 사실 타시를 데려올 때만 해도 일류첸코보다 잘할 것이다. 일류첸코보다 좋았던 선수다. 이런 전망들이 누가? 뭘 뽑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뽑을 때는 그런 얘기 해야지 하죠. 그래도
아니 근데 1류첸코 보내고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포항 구단이 한 말은 아니고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타시가 예전에는 일리첸코보다 더 클래스가 있는 선수였다. 다이너스티였다 이랬는데 데려와서 보니까 다이너스티가 아니더라. 원래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송민규 선수에 너무 몰려있고 그래서 지금 송민규 선수가 20억에 전북에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만약에 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송민규 선수가 득점을 했을 때 이 승점에 대한 순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골을 많이 넣으면서 팀 승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그 골을 많이 넣어줬던 송민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없다면 결국 남아있는 다른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정말 타시 선수는요. 제가 이번 시즌에 이제 연맹과 함께 중계를 하면서 포항을 자주 갔어요. 근데 이제 3월 달에 가도 4월 달에 가도 5월 달에 가도 김기동 감독이 똑같은 소리 했습니다. 무슨 소리 했습니까? 아직 몸은 100%가 아니다. 지금 시즌 반이 지났어요. 3월 달은 괜찮잖아. 3월 달은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그렇지. 4월 달 100%가 아니다. 그런가? 아직 안 올라왔나? 5월 달 100%가 아니다. 그때 내가 느꼈지. 이 선수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즌 내내 100%를 못 볼 수도 있겠다. 이 선수가 100%가 아니다는 말하고 똑같을 수 있죠. 내가 기대한 100%가 이 모습이 그렇게 이제 알아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인데 근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뭐 나름 좀 분발하는 모습이 좀 있었기 득점도 때문에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갔다 와서 이제 리그가 재개됐을 때의 타시 선수의 모습을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임상엽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임상엽이 또 잘 나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한쪽 측면에서 송민규가 또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분산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송민규가 없어져 버리면 임상엽 하나 믿어야 돼요. 솔직히 공격 라인에서. 골을 못 넣으면 포항 같은 팀들은 짜임새는 좋지만 상당히 괴롭힘을 많이 받는 팀이잖아요. 왜냐면 많이 올라와야 되니까 양쪽 풀백들도. 그래서 송민규가 골을 넣고 또 헤딩골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적절할 때 안 되겠다 했을 때 송민규가 넣어줬는데 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림이 잘 안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선수를 지금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적하는 거죠. 지금 아직 모르는 건가요? 모르지만 이적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적 관련돼 가지고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동 감독이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완벽히 되진 않았지만 전북이 오퍼를 2번이나 고쳐 보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원하고 있다.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 정도로 엄청나게 송민규에 대한 의지가 크다. 전북도 지금 우승하려면 딱 봤을 때 마음이 급하지. 마음이 급하죠. 공격진에 무게를 두기 위해서. 그렇지. 이따가 전북 얘기를 하겠지만 전북 지금 사실 이번 시즌 그 경기 결과가 내용이 좀 엉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욕심이 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지난 시즌에 포항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이번 시즌에 그 많은 선수를 좀 주요 선수를 내보냈지만 팔루세비치라든지 일리첸코 이런 선수를 내보냈지만 나름 어떤 그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 상위권에 있는 모습이었는데 쉽지 않네요. 지금 송민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의 김기동 감독이 걱정하는 공격적인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승모를 올리기도 하고 제로톱으로 두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효과를 보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송민규가 골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U22 자원이기도 하고 여기서 빠지게 되면은 U22도 해결해야 되고 공격진의 무게도 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라서 좀 고민이 크지 않을까. 사실 김기동 감독은 송민규가 올림픽 대표팀에 소집돼 있어서 ACL 못 써가지고 한번 속을 썩었는데 이제 저기 가 있는 동안 이적설까지 터져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가장 속이 까만 감독은 김기동 감독일 것이다. 뭐 수비 라인에서 이제 백포 바로 앞에 신광훈 선수도 쓰고 또 뭐 신진호 선수도 쓰고 뭐 오범석 선수도 나오고 어느 정도는 수비 라인은 경험 면에서는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공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김호남이나 김현성을 영입을 하면서 공격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 영입된 선수도 최근에 뭔가를 보여준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송민규 선수나 앞에 있는 선수들이 지쳤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선수고 당연히 좋은 선수를 하지만 최근에 송민규보다 좋은 선수를 영입하지 못했잖아요. 당연히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포항의 상황입니다. 자, 4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입니다.
네. 대구 베스트 말씀드리면 최영인 키퍼, 홍정훈, 정태욱, 김재우, 안영우, 이용래, 이진용, 정승원, 전방에 세징야, 김진혁, 에드가입니다. 네. 최근의 승률을 본다면 대구보다 좋은 팀은 없다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구가 10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최근 10경기 연속 무패고 뭐 5승 5무 정도가 아니라 8승 2무입니다. 뭔가 순위가 저 정리하다가 이거 잘못 적은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네. 결국 이제 대구가 최근에 이렇게 잘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에드가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에드가가 뭐 이병근 감독 얘기로는 몸 상태가 100%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타시하고는 정말 아니 이거 몸 상태 여기 진짜 에드가는 솔직히 손에 꼽는 외국인 선수예요. 네. 잔부상이 많은 선수긴 하는데 이병헌 감독이 얘는 희한하다. 훈련을 안 하고 뛸 수 있냐? 이제 막 복귀한 거야. 부상에서. 아 내일 뛸 수 있습니다. 걱정된 마음으로 출장을 시킨대. 그럼 골을 넣는데. 에드가는 100%가 아니어도 우리가 보기엔 매번 100% 넘어서요. 머리 맞추고 이러는 게. 아유 뭐 진짜 정말 뚝배기죠. 정말 단단한 뚝배기를 가지고 있고 낙하지점 하나는 정말 기똥차게 만들어내고 또 머리에 맞췄을 때 머리로 컨트롤하는 방향을 컨트롤하는 그 능력이 맞아요. 볼 때 구석으로 갖다 놓는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유연함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징야와 패스를 주고받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여기에 더해서 더욱더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제가 지금 K리그에서 가장 좋아하는 김진혁 선수. 그러니까 앞에 여기에는 가물치가 둘인 거예요. 앞에서 막 휘저으면 세징야가 툭 넣어주고 네. 그리고 가장 조직력이 좋은 3백 그러니까 윙백들 네. 이 팀은 몇 년 동안 이브리그 있을 때부터 몇 년 동안 3백만 썼거든요. 주구장창 3백만 쓴 팀이에요. 그래서 이 3백에 대해서는 사실 웬만한 유럽 팀도 부럽지 않다. 이 조직력만큼은. 근데 이 팀은 지금은 너무 좋지만 안타까운 게 워낙 좋은 선수, 어린 선수 많으니까 올림픽에 너무 많이 차출됐어요. 지금 베스트 11에 포함된 정태욱, 김재우, 정승원이 다 올림픽을 갔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백에 가장 지금 좋은 두 명이 지금 올림픽 3백 하러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실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또 가와사키랑 하면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그 라인을 쫙 파고들고 그래도 이길 만한 팀을 화끈하게 이기면서 16강에 올라섰습니다. 네, 그건 반가운 소식이고 중원을 본다면 뭐 앞쪽에 뭐 김진혁이나 에드가 세징야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신구의 조화, 이진용의 어떤 그 활동량, 22세 이하 자원인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플레잉 코치로 데리고 왔는데 취업 사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뛰고 있는 이용래 선수까지. 이용래 선수는 내가 봤을 때 만약에 플레잉 코치라고 해서 야 애들 좀 관리하면서 우리가 멤버가 좀 스쿼드 약하니까 가끔씩만 띄워줘. 그러면 돼. 스쿼드 좀 자원을 좀 있어줘라고 해서 뭔가 좀 연봉을 좀 짜게 데리고 왔다. 이러면 다시 재계약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출전 수당이 그래도 꽤 쌓이지 않았을까. 그래도 기본적인 그 연봉 재계약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 선수는 의문점이 참 많은 게 태국에 있다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태국에 왔다 하면 이제 마무리하러 왔겠거나 생각했는데 태국에서 몸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근호 선수가 이 얘기를 하더군요. 뭐 이용래 선수 어때요? 용래요? 걔 괜찮아요. 힘든 척 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이근호 선수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근호 선수도 최근에 교체 투입돼서 굉장히 그 쏠쏠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는 멤버가 괜찮아요. 신기해. 그렇게 많이 보내고 구멍이 날 것 같은데 전혀 구멍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힘들었던 이유가 정승원 선수가 시즌 이제 개막 이전부터 좀 계약 문제 때문에 이슈가 조금 있어가지고 뛰지 못했었죠. 그러다 정승원 선수가 복귀하고 나서 팀이 갑자기 다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부상만 없다면 대구는 현재 정도의 순위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올림픽 대표팀, 그러니까 올림픽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선수들의 컨디션도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올림픽
맞물린 게 적어도 5경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이에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아, 저 K리그 이제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데 어떤 팀 좀 유심 있게 보면 좋냐라고 하는데 대구. 네. 일단 경기장 이쁘고 매력적이고 경기장 못 가는 게 그래도 제일 아쉬워. 대구는 경기장이 좀 가져야 그렇죠. 되는데. 또 대구 경기가 재밌습니다. 대구는 축구는 팀을 하는 것이다. 이번에 유로 우승팀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팀을 하는. 이탈리아의 가장 축구를 그러니까 좀 스타일은 다르지만 이탈리아하고 가장 비슷한 축구를 하는 팀이 아닌가. 네. 그리고 김진혁 선수. 김진혁. 네. 저는 국가대표 감독이라면 김진혁 선수를 전 데리고 가겠습니다. 무조건. 정말 활용 가치가 높아요. 김진혁 선수만큼 최전방 공격수와 이전에 우리나라도 경기 안 풀리면 최후방 중앙 수비수 올려가지고 막 헤딩하게 만들고 했잖아요. 근데 김진혁은 그런 선수가 아니에요. 김진혁은 원래 최전방 공격수였다가 골을 못 넣고 너무 잘 안 풀려서 중앙 수비수로 왔고 거기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완벽한 프로 선수가 됐고 경험을 쌓으면서 다시 최전방으로 갔는데 연속골을 넣고 이러면서 성장한 선수거든요. 이 선수는 대한민국에서 최후방 중앙 수비수와 최전방 공격수를 평균 이상으로 다 소화가 가능한 선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진욱 선수가 예전에 원래 대학 때까지 이제 수비수였잖아요. 중앙 미드필더도 봤다가 그래도 프로 오자마자 성공했는데 전북에서 가끔 못하면 이렇게 선수가 모자라면 중앙 수비로 나오고 있어요. 연습할 때. 또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뭐 몇 경기 뛰기도 했어요. 그래 실제로 뛰기도 했었네. 실제로 뛰기도 했어요. 중앙 수비에서 김진욱 들어오고 근데 그 이후에 가장 완벽한 선수가 아닌가. 수비와 공격을 오버했습니다. 매력적인 선수다. 매력적이긴 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3위 팀입니다. 수원 삼성인데 수원 삼성은 진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약간 사기야. 지금 성적은 사기야. 그러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수원 삼성의 순위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센세이션함을 시즌 전에 예상했다. 네. 진짜요? 어떻게 예상했습니까? 제가 봤어요. 뭘 봐. 얘기해 보세요, 본 거. 제가 아침 때 지난 시즌 보고 박건호 보고 그다음에 수원의 멤버를 보니까 이거 될 것 같은 멤버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지. 왜? 정상빈과 맞아. 그 이기재 또 누구야? 강현묵 몰랐으니까. 근데 이 두 선수를 내가 몰랐으니까. 근데 이렇게 잘할 줄 몰랐으니까. 근데 와 이것까지 합쳐지니까 젊은 선수가 아니지. 이 어린 선수 2명 합쳐지니까 팀의 활력 피가 돌잖아. 아마도 수원이 모두 비슷했으니까 잘할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야. 왜냐면 지난 시즌에 ACL 정말 확 달라지면서 보여줬잖아요. 단단한 모습 보여줬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2명 특히 이기재하고 이 정상빈이 들어오고 나서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 수원의 왼발잡이들에게는 뭔가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뭐 베스트 11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형모, 박대원, 민상기, 장호익, 이기재, 김민우, 최성근, 고승범, 김태환, 김건희, 제리치 투톱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 김태환 선수도 사실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 얘기를 안 하는 건 이미 지난 시즌부터 워낙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까먹고 있었지만 이 선수도 굉장히 어린 선수고 제리치는 되겠나 싶은데 어쨌든 나와가지고 쏠쏠하게 머리로 박아놓고 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 모습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는 것 같고 베스트 11에 포함이 안 됐지만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정상빈, 강현묵 선수가 다 어린 선수기 때문에 U22 활용하는 교체 카드 5장 활용하는데도 큰 무리 없이 스쿼드를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스쿼드가 단단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스쿼드를 봤을 때 탑이다. 솔직히 이런 선수는 없어요. 수원의 멤버를 봤을 때. 근데 우리가 뭐 S급, A급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S급 정도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이 나이대별로 봤을 때는 김태환이나 정상빈 선수는 S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캐릭을 봤을 때 근데 A급 정도의 선수들이 잘 포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성근, 고승범, 그다음에 뭐 이기재, 김민우 그리고 뭐 한석종도 있고. 한석종
그다음에 헨리 이런 선수들이 어느 정도 어느 팀에 가도 다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사실 그런 선수들이 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하나 빠지는 데가 없어요. 전반기에 이제 맞아요. 고승범 선수가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팬들은 아쉬워하는데 그 자리 뭐 같은 포지션은 아닐지라도 권창훈 선수가 왔거든요. 물론 지금 올림픽에 가 있긴 하지만 권창훈 선수가 합류하면서 그 무게감은 사실 클래스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원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영입이라고 생각이 또 들고 전세진도 전역을 했고요. 그래서 전방에 무게감을 좀 실어줄 수 있고.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수원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물론 권창훈 선수가 오긴 했지만 한두 명이 약간 조금 이게 좀 뭔가 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선수를 영입을 했더라면은 그렇죠. 좀 더 높은 곳으로 이제 행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사실 김건희 선수가 돌아와서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죠. 지금 돌아온 이제 전세진 선수도 이 정도만 해준다면 영입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잘하고 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더 팍 넣어가지고 포인트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랬다면 진짜 더 위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은 사실 이제 박건혜의 힘이 굉장히 크지 않나. 그리고 박건혜 감독 그 벤치에서 카리스마가 옛날에 이랜드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카리스마. 역시 감독은 경험을 좀 해봐야 되나 봐. 이랜드에서 좀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었죠. 사실 뭐 능력도 보여줬지만 어려움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같이 해설할 때 한번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박건혜 감독하고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감독님이 됐으니까 그때 막 전화해서 감독님 축하드려요 이러면 너무 얌생이 같잖아. 그래서 연락을 따로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박건혜 감독님하고 저하고 사석에서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진짜 술도 진하게 마셨고 다 했어 마. 했는데 제가 이제 그것도 지금은 예의가 아니니까 시즌 끝나고 나서 기회가 되면 또 식사 자리 저희는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히든 K에. 그래요? 그러면 말씀 너무 잘하시고 너무 젠틀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건혜 감독님이 어쨌든 제가 나이는 굉장히 어리지만 뭐 어마무시한 코리아 자랑하고 있지만 제가 또 해설을 훨씬 오래 했잖아요. 해설 선배다. 해설 선배다. 선배 그 대우를 잘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좋은 분이에요. 젠틀하신 분. 네, 농담입니다. 저한테 대우가 어디 있습니까? 전화 오실 것 같은데 지금. 방송국에서 시켜주면 열심히 하는 거지 뭐 저한테 뭐 그런 대우가 어디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수원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이 정도의 순위로 만약에 수원이 마무리한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수원 팬들 만족할 것 같아요. 야, 언제 우리가 요 몇 년간 이런 순위를 기대해 봤냐. 기대는 했지. 근데 이렇게 올라와 봤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순위를 마무리해도 수원 팬들은 오랜만에 뭔가 좀 상위권에 남아 있는. 그러니까 수원이 아침을 가는 것도 사실 뭔가 좀 리그 순위 때문에 아침을 간 게 아니었잖아요. FA컵 때문에 간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 좀 만족스러운 리그 순위를 자랑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원이 2018년도에 6위, 2019년도에 8위, 작년에 7위였거든요. 근데 이게 더 만족스러운 거는 만약 이렇게 마치게 3위로 마치게 된다면 물론 더 높은 순위로 갈 수 있지만 내년이 더 기대되는 멤버잖아요. 이거는 숙성이 가능한 멤버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기보다는 이 선수들이 모든 경험을 먹고 내년엔 더 잘할 거야. 이런 멤버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엄청 높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팀입니다. 전북입니다. 전북 리그 2위고요. 뭐 한 경기를 덜 하긴 했습니다만 울산보다 어쨌든 리그 2위고 베스트 먼저 살펴보면 송범근, 최철순, 최보경, 홍정호, 이용, 최영준, 바로우, 김보경, 이승기, 이지훈, 일류첸코입니다. 그러니까 전북의 주축 선수들이 나이가 좀 있다고 해도 이 나이가 또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한다고 봤을 때도 너무 성적이 안 좋다. 특히나 초반에는 어쨌든 내용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승점, 그러니까 승리를 따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야 우리가 이기긴 이기는데 이게 너무 불안하다. 경기력 이거 맞아? 약간 이런 얘기. 경기력이 진짜 너무 안 좋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휴식기 이전의 성적을 보면 처참합니다. 그 전북 기준으로 3연패를 정말 몇 년 만에 한 건지 모르겠고 3연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앞뒤로 7경기 연속 무승. 전북의 순위표라고 그러니까 전북의 이 경기 기록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색깔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죠. 그리고 최근 5경기만 봐도 1승 1무 3패. 마지막 경기에 이제 구스타보가 갑자기 빵 터지면서
그 성남하고 한 수년 된 경기였죠. 네. 그 경기 때문에 이제 하고 이제 ACL은 잘했지만 그 전으로만 보면 말씀하시는 전북 팬들은 올 시즌 정말 별로 안 좋은데 이런 느낌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성적표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영입된 일류첸코는 자신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골을 뭐 잘 넣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선 자원들에서의 어떤 그 조직력이 너무 좀 안쓰러울 정도로 나오지 맞아요. 않고 있고 특히나 이 전북의 이선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드필더 자원에서 한교원 선수가 안 나오면 활력이 확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근데 팀들 또 한교원은 부상을 자주 당해요. 자주 당해요. 그리고 22세 이하 선수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6팀을 다루고 있잖아요. 전북이 상대적으로 가장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출전 시간이 적기도 하고 이지훈 선수, 이성윤 선수가 주로 나오기는 하는데 다른 팀에 비해서 U22 자원의 출전 시간 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포항 송민규 있어요. 그 다음에 대구 이진용 있어요. 그다음에 수원은 말할 것도 없어요. 강현문, 정상비 있어요. 수원은 말하지 말아야 돼요. 1위 때 누구야? 나오기만 하면 골 넣는 김민준 있어요. 네가 못 넣는다고 하니까 넣더라고. 뭘 못 넣는다 그랬어? 네가 못 넣는다고 했잖아. 김민준 못 넣는다고 하고 아니 못 넣는다. 빠진다고 이제는 빠질 타이밍이다. 빠질 타이밍이 된 겁니까? 빠질 타이밍이 된 거지. 왜냐면 빠질 타이밍이니까 그 친구는 넣고 빠지거든 항상. 내가 빠질 타이밍이다 본인도 안 넣은 거야. 나 곧 빠지겠구나. 그럼 넣고 나가야지. 이러면서 쿨하게 들고 나오더라고. 선수가 높기 때문에. 네, 뭘 못 넣어 맨날 골 넣는 사람이 선수인데. 네, 근데 전북은요 이슈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맞아. 네, 좀 그 아쉽죠.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왜 말하냐면 어쨌든 15분 20분을 뛰겨야 되잖아요. 네. 그 15분 20분은 다 윙포드로 나오고 있거든요. 윙포드 나오겠죠. 그 자리는 약간 자꾸 버리는 시간이야. 제가 좀 세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잘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근데 기회를 줘서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좀 냉정하게 보면 여기서 나와서 이 시간 동안에 뭘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했죠. 지금까지 1위부터 5위까지 그러니까 전북을 뺀 3, 4, 5위 보면 22 선수들이 주축이에요. 주축이니까 이 선수들은 그냥 90분 뛰는 선수들이 별일이 없으면 김태현, 송민규 이런 선수들과 비교해 보면 아쉬움이 크고 물론 영생고등학교가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시간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정점에 오지 않았던 생각이 드니까 지금 프로에서는 그런 아쉬움을 전북이 안고 뛰고 있긴 합니다. 만약에 성적이 좋다 그러면 뭐 다른 어떤 선배들이 다 뭐 메꿔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다들 제코가 석자거든요. 지금 여기가. 예. 그래서 이 어린 선수를 챙겨줄 여력이 없어요. 맞아요. 물론 전북이 순위를 봤을 때는 아예 나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최근의 모습 봤을 때는 김상식 감독과 더불어서 뭘 앞으로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송민규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세 자원을 해결하고 그 시간을 잘 쓰겠다. 22세 쓰는 어차피 써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근데 송민규를 데려오면 두 가지가 다 해결되는 거지. 이거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이게 다 왜 송민규를 그렇게 20억이나 주고 급하게 데리고 오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니까요. 이게. 사실 전북은 최고위층에서 올 시즌도 가자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송민규 카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시즌 도중에 외국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 데려오는 게 아닌 이상이야 이게 큰 거 두 장을 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물론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나댕기는 뒤에는 해봐라. 밀어줄 테니까 해봐라. 그런 의지가 작용하는 건 따라가 보자. 따라가 보자. 근데 희한하게 이제 그 뭔가 전북 입장에서는 야 이번에도 울산 우승 못하게 만들어봐.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본인이 잘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그 성취를 못한다? 약간 옆에서 이제 고춧가루 뿌리는 거지. 그런 것도 은근히 그 좀 사람이 동기부여가 되는데 좀 도움이 돼요. 뭔가 좀 얍실한 생각이긴 하지만 근데 그 어쨌든 간에 라이벌 구단이잖아. 구단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자존심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 우리가 현대다. 내가 쟤네한테 우승 못 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전북은 아마 누구한테도 못 줄 거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전북이 정신 차리고 조금만 하면은 비등비등이 지거든요 이제. 사실 승점 차는 비등비등하다고 볼 수 있고. 맞대결 몇 번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지. K리그는 지금 전북, 울산, 수원 이 세 팀은 지금 맞대결 두세 번의 이제 맞대결 이 동안이 정말 시즌 전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울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오랜 휴식기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새로운 감독이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두 팀이었었고 좀 더 조직력을 더 맞춰야 되는 경기력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번 휴식기를 통해서 뭐 아침을 갔다 오면서도 좀 손발을 맞추면서 준비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많은 팬들이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백승호 선수가 이제 완전히 전부 유니폼을 입고 얼마만큼 녹아들 수 있느냐라는 것, 또 손민규의 이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여름에 이제 문선민도 전역을 했고 문선민 전역. 영입 선수들 김진수를 다시 임대로 내려오고 사살락을 영입하고. 네.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나름 사실 뭔가 이 영입에 대해서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만 제일 화끈한 팀은 지금 전북이죠. 그렇죠. 화끈하고 열심히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수원과의 경기에서 후반 막판에 일류첸코가 PK를 넣었을 때 어퍼컷 김상신 감독의 이 장면, 그 장면 좀 찾아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좀 넣어주세요. 예. 왜냐면 진짜 신기한 장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했나 좀 의문이 들 정도로 갑자기 이거 그날 졌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졌구나. 졌구나. 한 골 따라가는 골이었는데 어퍼컷을 3대0에서 3대1 골을 그냥 경기 막판에 다 끝난 경기에서 PK를 넣었는데 뛰어가지. 나는 이거를 약간 자신의 말도 참을 수 없는 빡침을 역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게 역으로 표현한 거야. 그게 역설적인 몸짓이다. 그게 아니면은 설명이 힘들죠. 진짜 궁금하다 그거는. 네. 그 영상 넣어주세요.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걸 좀 한번 알아봐서. 네. 왜냐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서 많은 팬분들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팀입니다. 울산입니다. 울산 베스트 11 조현우 키퍼고요. 설영우, 불투이스, 김기희, 김태환, 원두재, 박호, 윤빛가람, 이동준, 김민준, 김지현입니다. 잘해요. 네. 잘하고 선수들이 퀄리티가 있고 또 박호 좋고요. 윤빛가람 괜찮습니다. 뭐 이동준 또 김민준 어린 선수 다 잘해요. 사실 김민준은 그 주위에 좀 너무 화려한 선수들이 많아서 그렇지 미친 선수입니다. 이거 외국 같으면 바로 언해피 뜹니다. 나는 멀티골도 넣을 수 있다. 나는 골을 더 넣고 싶다. 난 출전 시간 너무 부족하다. 약간 좀 그런 그 외국에서 약간 좀 이렇게 인터뷰 세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심지어 생각이 들 정도로 팀 내 득점 2위고 그러니까 703분밖에 안 뛰었는데 5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미친 거예요. 진짜 이건 진짜 이게 미친 겁니다. 사실 이 선수는 시즌 전부터 강윤규 선수가 워낙 천재 소리를 들었잖아요. 미드필더 강윤규가 천재 소리를 들어서 김민준도 당연히 잘하지만 강윤규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기대를 또 많이 했고 나오자마자 그걸 그냥 골로 그냥 갚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울산 경기 보면 김민준은 무조건 22세 이하 카드이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오늘도 골 넣을까? 이게 정말 엄청난 이 선수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존중의 표현이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본다면 나가 나올 때마다 팬들이 나 골 넣을까 기대해. 맞아요. 그 프로 선수 공격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과한 응원은 없어. 동기부여가 빡 되는 거니까. 이게 프로거든. 맞아요. 근데 야 예를 들어서 누가 공격수 떴다 나왔어. 오늘도 텄다. 야 못 넣나 오늘도 저러다가 또 베일뷰 그러다가 70분대 또 교체되겠지. 또 인상 쓰면서 이러면 선수도 기지 죽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딱 출전하는데 막 팬들 박수 치고 막 박수 치고 오늘 골 넣을 거다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은 오늘 골 넣고 무슨 셀러브레이션 할까? 이 마인드 컨트롤 되면서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 마인드 트레이닝, 이미지 트레이닝 되면서 올라오면서 골 빵 넣으면 사람들 와 무섭다. 역시 이게 된단 말이야. 김민준은 골을 만약에 슈팅 때렸다? 근데 뭔가 블락을 당하거나 좀 어이없는 슈팅이야. 민준이 괜찮아. 민준이 괜찮아. 저러면서 쟤는 골 넣으니까 반응이 달라. 김민준이 이 화려한 멤버 중에서 정말 튀긴 해요. 왜냐면 공격 포인트로 봐도 이동준, 윤빛가람 7개고 그 뒤에 바로 김민준. 이거 보면 이원인 선수가 대단합니다. 그냥 어려서 주목받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냥 팀 내에서 주목받아야 되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김지현 선수죠. 야심차게 강원에서 영입을 했는데 이제 명단에도 안 보일 정도로 핀토제어가 또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핀토제어도 일류첸코보다 좋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에이전트들이 했다는. 근데 살아나고는 있는 것 같지만 도무지 아직까지는 일리첸코한테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이 울산이 승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꽤 좀 답답한 경기를 하면서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는 최전방에 파괴력이 있다. 근데 라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얘기해봤을 때 김지현과 힌터제어가 이 득점 탑3 안에도 없는데 지금 1위를 하고 있다는 거는 다른 선수들은 또 어마무시하게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수비 라인도 단단하고 조현우 선수도 잘해주고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중원에서 경험 많은 박용훈 선수가 복귀를 하고 최전방에서 오세훈 선수가 복귀를 합니다. 심지어 윤일록도 들어왔어. 울산도 아마 안 것 같아. 전북이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영입생을 데려올 거니까 우리도 데려오자. 힘 준다. 힘 준다. 윤일록은 또 다른 유형의 선수잖아요. 지금 사실 울산은 올림픽 출혈점이 있습니다. 이동준 선수가 거의 에이스인데 원두재도 갖고 원두재도 갖고 이렇기 때문에 7월 후반부터 8월 초까지 하는 3-4경기 길면 5경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설령도 갖고 윤일록이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근데 사실 윤일록은 아직 물음표죠. 물음표지만 윤일록은 사실 서울에 있을 때부터 약간 기복은 있었어요. 기복은 있었죠. 근데 이 선수가 달고 다닐 수 있는 선수인데다가 오세훈은 저는 올림픽에 왜 안 데려갔냐고 의심 가는 가장 큰 선수거든요. 전방에서 이제 국내 선수의 파괴력이 김지현 선수가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아쉬웠는데 이걸 오세훈 선수가 잘 메꿔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김인성 선수가 이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김인성 선수가 시즌 전에 이적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기사가 막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다 지난 얘기지만 ACL 전에도 데려가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홍명보 감독이 김인성 선수에 대해서도 좀 뭐 필요하다라고 해서 울산에 남았는데 이적을 했습니다. 김인성은 아마 수비수들이 들어오면 시오 비읍을 뱉을 만한 스피드가 너무 있기 빠르니까 내 쪽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선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올림픽 대표팀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 대표팀에 많이 좀 소집이 되면서 출혈이 있는데 잘 버텨낸다면 울산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결국 중요한 거는 최전방에서 얼마나 이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승 경쟁을 할 거예요. 하는데 우위를 점하느냐 점하지 못하느냐는 그러니까 또 쉽게 우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최전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력 비싸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울산이 변수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안타깝게 우승을 놓쳤잖아요. 코앞에서. 그러지 말고 본인들이 치고 나갈 수 있을 때 확 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뜨거운 득점력이 필요하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지금도 1위지만 아마 주니오를 그러니까 지난 시즌 기준으로 이번 시즌 끼워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은 지금 쉬웠지. 너무 수월했을지도 정말 모르지. 저기 저 산꼭대기에 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울산이. 이제 울산에 기대해볼 만한 건 전북을 상대로 승리가 없다가 이번 시즌 전북을 잡으면서 우리도 할 수 있어 이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 맞대결에서 계속해서 좀 승리를 가져가면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점차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전북과 울산의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울산은 여기서 좀만 다듬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전북은 좀 많이 이번에 좀 휴식기를 통해서 좀 더 할 게 많았던 팀이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두 팀의 색깔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승 경쟁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올 시즌 아마 1, 2위로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돈 많이 쓴 시즌이 아닐까. 그럼 팬들은 재밌죠 뭐.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1위부터 6위까지 알아봤고요. 저희가 또 다음 회차에는 7위부터 12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K리그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저희가 얘기한 그 포인트대로 K리그를 한번 쭉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보시면 이제 반밖에 돌았거든요. 훨씬 더 K리그를 즐기는데 K리그가 또 재밌다는 걸 느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